그날 오래된 서랍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. 노란 봉투 안에는 평생 제게 무겁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. 그리고 그 안에 제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62, 이름은 이정희예요. 저는 23세 결혼해서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어요.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죠. 아침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니 상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요. 남편은 늘 무표정했고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된장국이 짜다, 이불은 왜 이렇게 덮었냐 하시며 잔소리를 놓지 않으셨죠. 그럼에도 저는 웃었어요. 어머니, 오늘은 좀 더 싱겁게 해볼게요. 그 말 한마디면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. 회사 다녀와도 쉴 틈이 없었어요. 설거지, 빨래, 손주 돌보기까지 제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죠. 가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누군가의 엄마, 며느리일 뿐인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. 시어머니는 3년 전 어느 겨울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.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저녁밥을 짓고 있었죠. 정희야, 밥 다 됐니? 하시던 목소리가 그날따라 들리지 않더군요.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. 마치 오래된 겨울잠을 자듯 그렇게 떠나셨죠. 장례가 끝나고 집안 정리를 하는데 서랍 깊숙이 내 며느리 정희에게라고 적힌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. 그때는 그냥 스쳐 넘겼어요. 또 잔소리일 테지 싶어서요.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 그 편지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. 대체 뭐라고 썼을까? 가슴이 두근거렸죠. 결국 잠이 오지 않던 그 밤,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. 편지지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떨려 있었죠. 정희야, 미안하다.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단 걸 안다. 하지만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단다.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어머니는 날 미워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못해준 내 딸이었다. 그 한 줄에 지난 세월이 무너져 내렸어요. 내가 참고 견뎠던 날들, 억눌렀던 서러움이 다 터져 나왔어요. 고맙다, 정희야. 너 덕분에 내 아들이 사람답게 살았다. 그 말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. 사람답게 살았다. 어쩌면 그건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. 편지를 덮고 나니 제 젊은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. 23,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.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면 모두 행복할 줄 알았죠. 웃으며 참고 또 참았어요. 한때는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. 캔버스에 제 세상을 담아보고 싶었거든요.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. 며느리가 붓을 들면 집안이 기울어. 그 말 한마디에 붓을 놓았어요. 그때부터 제 인생은 흑백이었어요. 누군가의 아내, 누군가의 엄마, 누군가의 며느리. 정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.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. 어머니는 나처럼 자기 이름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어요. 그래서 나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나처럼 되지 말라며 애써 밀어낸 거였을지도 몰라요.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.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단단했어요. 그때는 몰랐죠. 그 단단함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거였다는 걸. 어머니,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.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. 그동안 미워해서 죄송해요.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.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서로 상처만 주었던 세월이 떠올랐죠. 그날 밤 이상하게 따뜻한 꿈을 꿨어요.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셨어요. 정희야, 이제 너답게 살아라.
그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어요.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고 있었어요.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요.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바다를 보러 나가요. 이젠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일어나는 아침이에요. 바람이 살짝 차가워도 좋았어요. 숨을 들이마시면 마음이 새로워졌거든요. 그동안 제 인생은 누구를 위한 하루였어요. 이젠 달라요.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예요. 작은 커피 포트를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어요.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. 그래, 이제 시작이야. 74년 만에 첫 아침이 그렇게 열렸어요. 며칠 뒤 평생 친구 경희가 찾아왔어요. 순이야, 너 얼굴 좋아졌다.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. 이제야 숨 쉬고 사는 것 같아. 그래, 그게 인생이지. 늦어도 괜찮아. 우린 바다 근처 벤치에 앉아 뜨거운 차를 나눠 마셨어요.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했죠. 우린 참 오래 참고 살았지. 이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.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이토록 따뜻한 건 처음이었어요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썼어요.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. 며칠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. 엄마, 얼굴이 반쪽이 된 것처럼 초라했어요. 요즘 너무 힘들어요. 장모님 댁에서 눈치만 보고 살아요.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제 모습이 겹쳐졌어요.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던 시간들. 이제 알겠니, 준서야? 아들은 고개. 엄마 미안해요. 엄마가 해주신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. 괜찮다.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. 된장찌개를 끓였어요. 어릴 때 그가 제일 좋아하던 맛. 한 숟가락 먹더니 아들이 울었어요. 이 맛이에요, 엄마. 그 울음이 사과였어요. 그 눈물이 용서였어요. 밤이 깊어질수록 바닷가의 바람이 포근했어요. 책상 위엔 새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. 사랑하는 준서에게. 엄마는 이제야 엄마로서의 삶을 내려놓으려 한다. 이제는 나로 살아가고 싶단다.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.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. 편지를 다 쓰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. 이제 됐다. 창밖에 별이 반짝였어요. 어쩌면 그건 어머니가 남긴 인사 같았어요. 그리고 저도 속삭였어요. 이젠 나답게 살게요. 고마워요.